여러분 잘 따라오고 계시죠? 재건축 절대 하지 마세요. 재개발 이런 물건 사지 마세요. 청약 받지 마세요. 그런데 여러분 갭 투자를 아시나요? 갭 투자 제가 여왕이었습니다. 여러분 갭 투자 이거 모르면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진짜 99% 파산해요. 그 증거가 바로 빌라왕이잖아요. 정말 여러분 갭 투자가 가장 리스크한 투자입니다. 갭 투자는 할 시기가 있고요. 이 시기를 잘못 들어가면요. 여러분들이 망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갭 투자는 사실 매매가 빼기 전세가, 그래서 그 갭을 가장 적게 하는 투자법이 바로 갭 투자였습니다. 하지만 그게 너무 작다 보면 무피 투자, 풀피 투자 이렇게 하는데 가장 문제는 2년 뒤가 문제예요. 2년 뒤에 바로 전세값이 낮아지면 그게 바로 역전세고요. 그리고 전세가 맞춰지지 않으면 그거 어떡해요? 다시 전세를 못 맞히니까 대출을 내거나 대출이 안 되면 어떡해요? 바로 파산이 된다라는 거죠. 갭 투자 언제 해야 되냐고요? 바로 이 시기입니다. 2년 뒤에 전세가 오를 지역을 선점하세요. 2년 뒤에 전세가 오를 지역은 바로 어디일까요? 2년 뒤에 입주 물량이 없는 지역입니다. 그 지역은 바로 서울이에요, 여러분. 지금 서울에 2년 뒤에 입주 물량이 없는 거 아세요? 저는 재개발, 재건축도 하고 청약도 하다 보니까 신축 아파트가 언제 들어서는지 정확하게 아는데, 와, 최근에 코로나로 건설을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집을 짓지 않았습니다. 집을 짓지 않으니까 사실 집은 빵처럼 바로 찍어서 공급할 수가 있는 게 아니라 2년 뒤, 3년 뒤 공급이 돼요. 2년 뒤, 3년 뒤에 정말 전세가 없을 것 같고요. 월세도 이제 씨가 마를 것 같습니다. 이럴 때 갭 투자를 하는 거죠. 그런데 2년 뒤를 보고 지금 투자를 하는데 투자금이 많이 들어간다면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갭 투자를 할 때 미리 사두고 내가 2년 뒤에 팔 생각하고 갔는데 입주 물량이 많아서 전세도 안 맞춰 매매도 안 돼 이러면 여러분 큰일 납니다. 그래서 갭 투자할 때는 2년 뒤에 입주 물량이 아주 중요하다라는 거죠. 갭 투자를 할 때 무조건 갭만 보고 갭이 적은 지역만 하려고 하면은 여러분 큰일 나요. 갭이 적다라는 건요, 그것을 소유하는 것보다 그냥 사용하는데 편한 곳이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실수요자들이 많이 찾는 곳에 갭 투자를 하면 좋습니다. 저는 이런 단지를 추천드리는데요. 대단지이면서 평형이 나눠져 있는 곳을 추천합니다. 20평대도 있고 30평대도 있고 40평대도 있는 거죠. 만약에 내가 30평대를 갭 투자를 하면요, 20평에 살던 세입자라든지 주인은 그 집을 팔고 그 지역 30평대로 이동하는 그런 이동 수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곳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추천하는 곳은요, 일자리가 증가되는 지역이에요. 일자리라는 것은요, 다른 지역에서 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일자리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겨울에 잔금이 되어지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1월 달에 여러분들이 인사 발령이라든지 내가 직장을 옮긴다고 한다거나 신입사원을 뽑는 이사 수요가 있는, 직장 이사 수요가 있는 것이 겨울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잔금도 여러분 2년 뒤 잔금을 1월에서 3월까지 맞춰 놓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학군이라는 게 있거든요. 학교를 들어가기 위해서 이때 기간도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갭 투자하는 시기는 1월부터 3월 이 사이에 여러분들이 갭 투자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2년 뒤 잔금을 그렇게 하면 좋죠. 제가 예전에 잔금이 그러니까 2년 뒤 만기되는 게 11월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세입자분한테 2월까지 사세요 라고 얘기를 했죠. 왜냐하면 그쪽 지역은 학군 지역이면서 직장 수요가 있어서 발령을 받으면 그때 수요가 폭발하는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잔금 날짜를 맞췄습니다. 갭 투자하는 시기
딱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 아무 때나 하시면 안 됩니다. 아무리 이렇게 열심히 마치고 투자를 했는데 이번에는 정말 피할 수 없는 역전세도 있어요. 역전세는 이때만이 아니라 예전에도 있었어요. 여러분 역전세를 피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잔금이 다가올 때 6개월 정도 이렇게 한번 모니터링을 하는 겁니다. 주변에 전세가 잘 나가는지 아니면 매도가 되는지를 보는 거죠. 그래서 세입자와 먼저 협상을 하는 게 좋습니다. 세입자 보고 매수할 의향이 있는지 먼저 물어보는 거죠. 그리고 세입자가 이사를 나갈 것인지 아니면 재계약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하고요. 그리고 너무 역전세 비용이 많이 된다고 하면은 저는 이런 방법도 써봤어요. 세입자한테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달라. 그러면 내가 이자를 주겠다. 이자도 넉넉히 2년치 이자를 한꺼번에 드린 적도 있어요. 그래서 6개월 정도 남았을 때 매도를 할 것인지 재계약을 할 것인지 새로 세입자를 구할 것인지를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대응하셔야 됩니다. 이도 저도 싫다 해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 때는 여러분들이 부동산 소장님에게 말씀을 드려야 돼요. 어떻게 하면 전세가 잘 나갈 수 있을까요? 가격을 높게 할 수 있는 것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솔직하게 물어보시고 대응하셔야 됩니다. 역전세는 대응입니다. 그런데 입주 물량을 체크할 때 내가 A지역이면 A지역만 보면 안 돼요. A지역과 관련이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전세세권이라고 저는 표현하는데요. 그 A지역으로 이사를 들어오는 지역도 있고 A지역에서 나가는 지역도 있거든요. 그게 조금 연동되는 지역은 예를 들어서 안양과 과천입니다. 예를 들어서 과천에 입주 물량이 많으면요. 안양의 전세가 뚝 떨어져요. 관련이 없잖아요. 사실 그쪽 지역만 보면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같은 전세세권이 모여져 있는 그 지역의 입주 물량도 같이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입주 물량, 전세세권이 같이 연동되는 지역 어떻게 찾냐고요? 이렇게 찾으시면 됩니다. 호객노노를 한번 열어보세요. 호객노노에서 안양을 한번 전출입을 한번 눌러보세요. 이렇게 두두두 전출입을 하니까 안양에서 순 전입이 가장 많은 데가 과천시입니다. 그러니까 과천에 입주 물량이 많으면 안양의 전세값은 떨어지겠죠. 이런 것들을 판단할 때 이 호객노노의 순인구 이동을 보시면 돼요. 그러면 어디가 궁금하실까? 한번 다른 데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입주 물량이 많다라고 하면은 그쪽에 영향을 끼치는 거 의정부 한번 가볼까요? 의정부 한번 가보겠습니다. 의정부에서 한번 눌러볼게요. 의정부의 50%가 양주시로 간다라고 해요. 이러면 양주의 옥정 신도시가 입주하면 반드시 의정부는 집값이 떨어지거나 전세값이 떨어지겠죠. 입주 물량 그 지역만 보는 게 아니라 전세세권도 확인하라. 이거 정말 꿀팁이거든요. 여러분 전세 투자, 갭 투자할 때 꼭 입주 물량 확인하세요. 돈 되는 정보 받고 싶다고요? 더보기란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따라오세요. 제가 돈 되는 정보 바로 보내드릴게요.